네, 안녕하십니까. 외식산업론 10주차 1강 강의 진행합니다. 10주차 강의는 브랜드에 대한 개요인데요. 먼저 학습 목표 보고, 학습 목차 보고 학습 목표 확인하겠습니다. 자, 10주차 교재에서는 제12장이고요. 강의 주제는 이제 외식 브랜드에 대한 이해입니다. 총 4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간을 관계상 1강에서는 1절과 2절의 일부분을 학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구성 내용이, 구성 요소가 좀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강에서 이 부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강에서는 외식 브랜드에 대한 계층 구조 학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외식업체의 브랜드 확장 학습을 하고, 만약에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할 것 같다면 외식업체에 대한 브랜드 확장은 11주차 1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브랜드에 대한 개요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의 1강의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요, 먼저 브랜드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학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란 무엇인가, 그리고 브랜드와 제품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브랜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브랜드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에 대한 구성 요소를 학습하고 이를 설명할 수 정도로 학습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1강에서는 브랜드 구성 요소 중에 브랜드 네임과 브랜드에 대한 로고와 심벌, 마크까지 학습할 계획인데 여기까지 학습 목표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에 대한 개요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385페이지네요. 385페이지. 자, 그러면 그 외식 업체의 경영 환경이 날로 바뀌어가고 있으면서 그 결과 많은 외식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화는 단순한 일용품을 독특하고 독점적인 상품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즉, 이는 브랜드가 부착된 제품과 서비스로 차별화하는 것은 차별화가 곧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림 12-1에서 보게 되면요, 브랜드화를 통해서 브랜드화되어 있지 않는 식당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 12-1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12-1은요, 브랜드화된 제품이 4가지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요, 차별적이지 않는 내적 속성과 그 다음에 차별적인 내적 속성, 이 2가지 기능, 이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제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브랜드 네임이나 마크를 브랜드를 줌으로써 브랜드화된 제품으로 이제 바뀔 수 있는데요. 기타 다른 외적 속성들, 가격이나 원산지, 정보 등등이 이렇게 브랜드화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개념에서 보게 되면 브랜드는 곧 차별화의 개념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많은 외식업체가요,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한 차별화를 강조한다는 것인데, 즉 브랜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설렁탕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 업소에서 또는 우리 이 업소에서 생산하는 이 설렁탕의 브랜드가 하나의 그 제품으로서 인정을 받고 타 업소와 또 차별화된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설렁탕 브랜드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선 설렁탕과 한촌 설렁탕이 있죠. 과거에 이제 1980년도 전후로 이제 생겼던 업소에서 이제 외식 기업으로 브랜드화 됐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거 보게 되면 이제 하나의 이제 브랜드화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쌈 있죠, 보쌈. 보쌈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브랜드화된 보쌈은 원할머니 보쌈이었고요. 1980년도 초반에 그 황학동 그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제 그 보쌈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외식 기업으로 성장했던 부분도 사례이고요. 1980년도 말에 또 그 개업을 해서 또 브랜드화된 놀부 보쌈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브랜드 관리는 외식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겠는데요. 즉, 불확실한 미래의 외식업체의 운영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딩한다는 것은 경쟁 우기에 서기 위한 차별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원조 쌈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의 브랜드화된 그 외식 브랜드를 한 수십 개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른 업소와 다른 경쟁 기업과 차별화하는 요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브랜드에 대한 정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는 사전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사주는 사람을 매주라 그러거든요. 그 특정한 매주의,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 매주라는 것은 특정한 상품을 그 파는 사람을 매주라고 합니다. 이게 팔매자입니다, 여러분. 팔매자인데, 그 특정한 매주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명칭이나 기호, 디자인 등을 총칭해서 우리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브랜드.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그 회사, 팔려고 하는 기업, 팔려고 하는 그 주체가의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명칭과 그 다음에 기호, 디자인을 총칭해서 브랜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브랜드 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기호, 그 다음에 디자인, 레터링 등을 브랜드 마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상표는 무엇일까요? 예, 상표는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고 있는데요. 브랜드명이나 브랜드 마크 가운데에서 그 배타적 사용이 법적으로 보증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업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트레이드 마크이고, 이게 이제 배타적인 사용의 법적으로 보증을 받은 것이죠. 사용 용도에 있어서 브랜드가 마케팅 용어라면요, 상표는 법률 용어이고, 브랜드를 특허청에서 출원 등록함으로써 그 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권이 부여되고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특허청에 등록된 브랜드를 우리가 상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허청에 등록된 브랜드를 상표다. 브랜드와 상표는 뭐 같은 말이긴 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차이점 말씀드린다면 브랜드는 마케팅 용어이고 상표는 법률적인 용어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브랜드와 상표가 또 차이점이 있겠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마케팅 용어와 법률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충분히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의 그 어원을 먼저 한번 알아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브랜드라는 그 말은요, 단어 태우다라는 의미에서 옛 그 노르웨이어의 브랜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브랜드가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아마 여러 번 그 음료 수업을 이제 배우게 되면요, 우리가 그 꼬냑이라 알고 있는 브랜드라는 술도 있습니다. 이 브랜드도 이 태우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원래 이제 그 고알코올 포도주를 증류시켜서 만든 것이 이제 그 브랜드인데, 뭐 같은 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원래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제 그 가축을 갖다가 다른 가축과 내 가축을 이제 그 구분하기 위해서, 가축 소유자들이 자신의 그 가축을 식별하기 위해서 그
그 인장을 가지고 그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표시했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에다가 이제 굉장히 뜨겁죠, 여러분. 그거 이제 인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에서 이제 그게 하나의 관행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발전되어 왔다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는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브랜드는 이제 그 판매자 개인이나 단체가 그 재화와 서비스를 특징 짓고요. 이것을 경쟁자의 재화와 서비스로부터 차별화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름이나 또는 어구, 그 다음에 표시, 심벌이나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창출의 핵심은 하나의 제품을 특징을 짓고 그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위 속성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브랜드와 제품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인 그 필립 코틀러의 그 말에 의하면요. 제품이라는 것은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의, 획득, 사용, 소비 목적으로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소매 상점, 인물, 그 다음에 조직이나 장소가 이제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코틀러는 또 많은 시장에서의 그 경쟁은요, 본질적으로 확장된 제품 수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즉, 새로운 경쟁은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제품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고객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포장이나 서비스, 광고, 그 다음에 소비자 상담, 재무, 그 다음에 배송제도, 창고 보관 등 형태로 공장에서 바로 나온 생산품에 기업이 추가하는 요소들이 간의 경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외식 상품의 이해라는 것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확장 상품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그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브랜드는 하나의 제품이지만요, 이 하나의 제품과 똑같은 욕구를 충족시킬 의도로 만들어낸 다른 제품들과 어떤 식으로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경쟁 요소들을 추가시킨 제품이다. 다른 요소들을 추가시킨 제품이다. 이러한 차이점들은요, 그 브랜드의 제품 성능과 관련된 합리적이고 유형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브랜드가 의미하는 것과 관련된 상징적 또는 감성적, 무형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 제품 차이에서도 보게 되면요. 브랜드는 브랜드화 되지 않는 제품들과 구별시켜주고요. 제품의 속성과 그 속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브랜드 네임과 또 그 브랜드 네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브랜드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느낌이 결합이 그 결합인 그 자산을요, 기업에 이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같은 가방이라 하더라도요, 뭐 샤넬 백이나 샤넬 보이백 같은 경우 뭐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요, 일단 브랜드화가 돼서 여성들이 가장 실망하는 제품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품과 브랜드의 개념적 실제적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지만 브랜드는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자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품은 경쟁사에 쉽게 모방될 수 있지만 브랜드는 모방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행에 뒤처져 구형이 되지만 성공적인 브랜드는요, 영원하고 브랜드 제품은요, 브랜드 이미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계 중에 아마 노렉스 시계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노렉스 시계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고 그 시계 수명이 다 돼요. 노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는 이유는 뭐죠? 그 노렉스 시계가 주는 그 브랜드의 그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짝퉁 시계하고 비교했을 때 뭐 한
100배 이상의 가격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만드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브랜드 기능과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의 기능은요, 본원적인 기능과 파생적 기능으로 구분되며요. 그 다음에 본원적 그 기능의 본원적 기능은요, 출처 기능, 그 다음에 구별 기능, 또 품질 보증 기능이나 신뢰나, 그 다음에 자신 기능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생적 기능은 그 인지적 강화 기능이나 충성도, 그 다음에 차별화 기능, 표현 기능, 상징 기능 등이 있습니다. 표 12-1은요, 브랜드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소비자와 기업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소비자 측면에서 브랜드의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제품 생산자나 제품 출처를 확실히 밝혀주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책임 소재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결정 시 발생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탐색 기능도 절감시키고 소비자 자아를 표출하는 상징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럼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브랜드는 기업에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브랜드는 시장에서 가격 프리미엄의 기회를 제공하고, 브랜드는 그 기업의 제품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간소화시키기 위한 표준화 목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사 제품의 독특한 특징이나 외관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도 있게 해주죠. 다른 제품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제품 특유의 연상과 의미를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의 충성도를 촉진시키며, 그 다음에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강력한 수단, 더 나은 수익과 이익성에 있어서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 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면, 기업적의 부분은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에 있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브랜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덴티티는 그냥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말인데요.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방문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흔히 쓰는 말로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아이덴티티. 그래서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이제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창의성, 기억성, 수용성, 세계화 시각, 연상성 등등을 고려해서 이게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디딤이라고 하는 그 외식 기업이 있습니다. 상장된 기업인데요, 꽤 크죠. 원래 이제 여러분 그 마포갈매기, 신마포갈매기라고 있죠. 그 마포갈매기라는 브랜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도쿄 하나부터 해가지고 백제원, 그 다음에 뭐 연안식당, 뭐 고래식당, 뭐 수십 개의 그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브랜드를 이제 구성해서 상품을 계속 이런 그 가맹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 보게 되면 브랜드 네임도 있고요. 브랜드 로고나 심벌 마크가 있고, 브랜드 캐릭터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슬로건이나 브랜드 징글, 그 다음에 브랜드 패키지, 브랜드 컬러, 브랜드 도메인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브랜드의 대표적인 그 구성 요소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브랜드 네임과 심벌 마크 정도까지 아마 일강에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네임, 브랜드 명이죠. 마케팅 커뮤니티 활동에서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서 제품이 나타내고자 하는 짧은 시간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명, 브랜드 이름입니다. 시각적 아이덴티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고객의 마음속 최초의 접점으로 작용하기에 브랜드 인지와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핵심 요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브랜드는 브랜드 네임이다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가장 중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랜드 네임은요, 주로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 네임으로 한정하여 이해하고 있지만요, 기업 브랜드 네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브랜드 네임도 있고, 서비스 브랜드 네임도 있고, 기관 브랜드 네임 등등 그 범위가 넓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브랜드 네임을 이제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될 것, 우리 업소의 상호명을 정하는 것, 이것만큼이나 중요하겠죠. 첫째, 창의적이고 발음하기 쉽고 발음하고 쓰고 기억하기가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기업의 콘셉트를 적합한가 이런 것을 보고 있고요. 여러분 아마 제가 그 도시락 중에요, 세계적으로 큰 도시락집이 있습니다. 그 도시락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 다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운영하고는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기업이죠. 스노우폭스라고. 이 스노우폭스는 이제 백료라는 뜻인데, 그것으로 이제 그 연상 효과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도시락 파는 여자 해가지고 켈리체 회장님이 운영하고 있죠. 한국인입니다. 향후 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이야기 때 내수랑 경영론에 좀 더 자세히 또 다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동물을 의인화시켜서 만든 기업 외식 브랜드 중에 하나가 부엉이 돈가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엉이. 일단 부엉이와 돈가스 이런 연상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일단 발음하기도 쉽죠.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의 그 콘셉트에 적합한 부분과 세계화식에서 개발될 수 있다는 것, 개발 가능한가. 그 다음에 고객이나 소비자 취향에 맞췄는가. 그 다음에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가 등등을 고려해야 된답니다. 총 6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외식업체의 브랜드 네임 사례를 보게 되면요, 이제 놀부, NBG입니다. 놀부, NBG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은 많은 브랜드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쌈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아리 갈비, 화덕 족발, 뭐 이런 브랜드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죽.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래 중국 전문점으로 시작했다가요, 도시락 기업으로 성장한, 본 IF 기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성장성이 가장 급성장했던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네, 다음은 이제 브랜드 로고와 이제 그 심벌 마크입니다. 브랜드 네임은요, 일반적으로 브랜드의 중심적 요소이지만 시각적 요소들은요, 브랜드 인지도의 측면에서 브랜드 네임 못지않게 브랜드 자산의 구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표적인 게 로고인데요. 이 로고는 문자 마크와 비문자 마크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더 차별화시키고요, 브랜드 연상력을 높이기 위한 브랜드 로고나 심벌 마크의 시각적 요소가 활용됩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전문하면 베스킨라빈스처럼 어떻게 돼요? 그런 로고와 마크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문자 마크를 먼저 보게 되면요, 그 문자 그 자체만을 시각적인 한 디자인 형태를 말하는데요. 문자 마크와 다른 시각적인 표현, 즉 추상적 상징물을 디자인하여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비문자 마크나 또는 심벌 마크로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와 심벌은요, 브랜드 네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색상이나 형태,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핵을 이루는데요. 브랜드 상징성을 내포하는 중요한 브랜드 표출 방법으로는 브랜드 인지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와 심벌은요, 브랜드 네임과 달리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동시대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 쉽게 변화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네임이 길어서 다 나타내지 못할 경우에 용이하게도 합니다. 스타벅스 마크 같은 거고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외식기업, 뭐 지금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진 브랜드도 있고요. 당시 그 1990년도에 패밀리 레스토랑의 브랜드는 이제 베니거스나 TGI 프라이드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요. 세븐스나 마르쉐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베네나 스타벅스 커피빈도 대표적인 브랜드 오고 있고요. 예. 시간이 이제 25분이 됐기 때문에 학습 정리는 여러분 그 학습 과제와 그 다음에 본 1강을 이해하는데 참조하였으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2강에서는요, 브랜드에 대한 구성 요소,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쉬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